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 책에는요,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아주 강력한 아이디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바로 패러다임이 명문화된 규칙보다 앞선다는 개념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다들 비슷한 문제,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마 가장 쉽게 떠오르는 답은 당연히 모두가 똑같은 교과서로 배우고 정해진 규칙을 따르니까 그렇겠지. 일 거예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쿤은 바로 여기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이끄는 건 그런 추상적인 규칙들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어떤 것, 바로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하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쿤의 정말 엄청난 통찰이 드러나는데요. 과학자들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말로 정의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공적인 연구 사례를 딱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공감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과학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매뉴얼을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인 모델을 보고 배우고 모방하고 또 그걸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건 뭐랄까 뉴턴의 역학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그 분야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저거야! 저게 바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구체적인 성공 사례, 하나의 위대한 업적을 의미합니다. 자, 이 아이디어가 아직 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철학자 비투겐슈타인의 개념을 빌려서 확실하게 이해해보죠.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게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카드게임, 축구, 비디오 게임,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본질적인 특징, 딱 하나만 꼽을 수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정답은 없다입니다. 이 모든 게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특징은 사실 없어요. 단지 마치 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눈, 코, 입이 조금씩 서로 닮은 것처럼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유사성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전에 성공적으로 풀었던 그 모범 사례와 닮았다고 직관적으로 판단하면 그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성공 사례, 즉 패러다임이 명문화된 규칙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쿤이 제시하는 4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규칙을 뽑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부터 시작해서 과학교육의 본질은 뭔지, 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하위 분야들의 다양성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생각해보세요. 성공한 과학 연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완벽한 규칙집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규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과학자들의 암묵적인 노하우나 예외적인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둘째, 과학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리학과 학생이 뉴턴의 법칙을 그냥 달달 외우나요? 아니죠. 수백, 수천 개의 연습 문제를 풀면서 그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몸으로 익힙니다. 이건 규칙 암기가 아니라 성공적인 문제풀이 방식을 체득하는 일종의 도제식 훈련과도 같아요. 셋째, 이게 정말 재밌는 지점인데요. 과학이 아주 순탄하게 잘 굴러갈 때는, 즉 정상과학 시기에는 아무도 규칙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설명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위기가 찾아오면 바로 그때 과학자들은 잠깐만, 우리가 따르던 근본적인 규칙이 대체 뭐였지? 하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규칙은 평소에는 물속에 잠겨 있다가 위기 때만 수면 위로 떠오르는 셈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이유입니다. 패러다임은 말이죠. 왜 똑같은 과학 분야 안에서도 서로 다른 전문가 집단이 존재하고 또 그들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지 설명해 줍니다. 아주 명확한 예시가 있어요. 자, 여기 전문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화학자, 다른 한 명은 물리학자예요. 화학자는 기체 운동론이라는 자신의 패러다임에 따라 헬륨 원자를 분자라고 봅니다. 반면에 분광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분자 스펙트럼이 없다는 이유로 분자가 절대 아니라고 하죠.
똑같은 헬륨 원자 하나를 보고 있는데 서로 말이 다른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각자가 몸담고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학은 규칙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큰 그림은 대체 뭘까요?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건 우리가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이라는 건 단순히 규칙들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모델들을 통해서 세상을 특정 방식으로 보도록 훈련받는 것, 즉 세상을 보는 눈 자체를 배우는 과정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지식, 혹은 여러분이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그 분야의 지식은 명확하게 쓰여진 규칙들의 집합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성공 사례들을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을 보는 법을 익히는 과정인가요?